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깨는 시간 2023학년도 원주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FG 두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합성함수 그 다음에 함수값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미지수들을 좀 구해달라 라고 좀 나와 있습니다. 합성함수 구해가는 방법 학습해달라 이런 얘기죠. f의 x 자리에 gx인 함수 2x 플러스 c 이렇게 좀 대입을 해서 식을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이 결과가 뭐 4x 플러스 3이다 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2ax 플러스 ac 마이너스 b 4x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금방 a 값은 2라는 사실들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c-b 결과가 3 이렇게 처리되는데 미지수가 하나 식이 하나 더 필요하겠죠. f1 있으니까 이걸 좀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2를 좀 대입하면 a-b-1 근데 a 값이 2가 되어 있으니까요. b 값은 그러면 3입니다 라고 결과 나오겠고 b 값이 3 이렇게 얻어지면 c 값도 3입니다 라고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두 더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3, 3, 2 이렇게 좀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8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합성함수 어떻게 식을 좀 세워가는지 이 과정을 묻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x집합 주어져 있습니다. 0이 아닌 상수 ab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함수가 이제 1대1 대응이 되어라 이런 얘기죠. 영사를 대입하면 영사가 좀 나와야 되는데 a가 0이 아닌 그런 부분들인데 그러면 뭐 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내려가는 걸 생각해야죠. 양으로 이렇게 되는 그래프를 그려서 0, 4 했을 때 아이고 0이 되려면 지금 여기 좀 이렇게 와서 붙어야 되는데 말이 안 되겠죠. 그럼 이렇게 0 4를 집어넣을 때 여기가 4, 여기가 이제 0 이렇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 풀이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0을 좀 이렇게 대입해 주니까 저 b 값 되는데 b 값 그럼 자연스럽게 4 이렇게 얻어주면 되겠죠. 4를 대입하면 16a 플러스 b 값이 4였으니까 그런데 이 결과가 좀 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 그럼 이제 a 값이 그러면 얼마가 되는가요? a 값은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을 해서 결과를 얻어가는 건가요? 해서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fx가 완성되겠죠. 마이너스 4분의 1 x제곱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는데 f2를 좀 구해달라. 2를 좀 대입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결과 3입니다 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의역 아이고 1대1 대응이란 기본 개념만 있어도 뭐 이렇게 보기에서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5, 6, 7 이런 것들은 결과 나오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게 4라는 부분들도 처음 아니면 끝자표인 경우에만 답이 되는 거니까 문제는 좋은데 보기가 조금 이게 좀 답을 너무 쉽게 찾을 수 있게끔 만들어졌네요. 자, 이런 부분들 뭐 이렇게 시험 장소에도 눈에 보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좀 대입을 해서 x에서 x로의 함수 1대1 대응이다 이런 개념을 이용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두 함수 fx, gx가 주어져 있습니다. 합성함수 결과가 좀 서로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 3에다가 ax 플러스 b 이렇게 대입한 결과 그 다음에 a에다가 3x 플러스 5 이렇게 대입해서 결과 이런 부분들이 좀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앞부분은 전개지만 같아지니까 3b 플러스 5 이런 부분들이 5a 플러스 b 이런 관계가 되면 되겠습니다. 2b는 5a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서 관계식을 좀 이끌어내면 되겠죠. 이때 이제 뭐 gx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 그런데 gx는 ax 플러스 b 부분들을 2분의 5a 마이너스 5 이렇게 좀 처리해서 좀 식을 좀 쓸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a 값의 공개식 항상 일정한 점 지난다. a에 대한 항등식 형태를 처리해달라는 얘기니까 x 플러스 2분의 5 이런 부분들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분의 5 이런 부분들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0, 0 만들어가는 거니까 x 값도 마이너스 2분의 5 y 값도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돼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항상지는 좌표가 되는 거겠죠. mn돼 있을 때 더하기 해주면 마이너스 5입니다 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뭐 주어진 식 뭐 이렇게 합성함수 하는 형태에서 갖다 처리해서 관계식을 이끌어내는 얘기죠. 관계식을 좀 이끌어내서 나중에 우리가 풀이될 식을 이제 a에 관계없이 됐으니까 문자를 좀 소개해서 a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서 또 항등식 처리해달라. 이렇게 풀이 절차만 좀 생각하면 무리 없이 접근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건 4번입니다. fx, gx 두 함수에 대해서 합성함수도 있고 역함수도 있는데 키포인트는 뭐 이렇게 합성함수에 역함수 할 수 있냐 순서 좀 잘 지켜서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죠.
G가 되겠고 이렇게 F 역함수 각각 역함수 되면 순서 바뀌는 형태로 좀 적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나면 여기가 이제 뭐 또 항등함수가 처리가 될 거니까 이 부분들은 G 이런 형태가 되겠고 그래서 2를 좀 대입해가는 내용이 되겠죠. G2를 좀 대입해주면 1이 되는 거니까 G1이 되겠고 그 다음 또 2를 좀 대입해주면 그럼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결과는 5번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가 있는 내용. 합성함수 형태의 역함수 순서가 바뀌는 순서 바뀌어서 써가는 이런 과정들 그 다음에 항등함수 돼가는 과정들 이런 과정 좀 이해하는지 점검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fx, gx에 대해서 어이쿠 뒤에 좀 복잡한 함수가 주어졌네요. 이때 이제 gx 그래프를 좀 이제 알아달라 이런 얘기죠. x조가 이쪽으로 둘러싸인 부분들 f 역함수이 복잡할 때는 그 역함수 구해가는 게 좋겠죠. x는 마이너스 2y 플러스 8 이렇게 처리돼서 2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 역함수를 구해줬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4 이런 형태 g에다가 4분의 1 x 플러스 6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럴 때는 이제 뭐 이 부분들을 이제 4분의 1 x 플러스 6을 이제 t로 좀 치환하면 되겠죠. x는 4t 마이너스 46 24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이렇게 해서 식을점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x에다가 4t 마이너스 24 플러스 4 처리되면 되겠고 gt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g의 함수를 이제 알아가는 거죠. gt는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마이너스 2t 12에다가 16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해서 식을 좀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직선의 y 절편이 16에다가 그럼 8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직선을 좀 그렇게 되고 이제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넓이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2분의 1이 있으니까 4 곱하기 16해서 64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주어진 부분들 이렇게 좀 우리를 좀 당황시킬 요소가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 해결하면 되죠. 역함수 해결해 주면 되겠고 복잡한 부분들을 이렇게 좀 치환하겠고 이렇게 풀이 절차 부분 조금만 좀 이해하고 있으면 또 접근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0과 1 사이에서 정의된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합성함수하고 구해달라.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되죠. 뭐 f에 fx 이렇게 처리되는데 맨 처음에 대입하려니까 2분의 1을 중심으로 이렇게 두 파트로 좀 나눠서 처리해주면 그러니까 0부터 2분의 1 대입해서 나온 결과 그걸 또 대입할 건데 최종 결과는 뭐 0과 2분의 1 사이에 대입해주면 되겠죠. 대입해서 나온 결과는 0부터 1 이렇게 좀 나오는 거였고 그럼 0부터 1을 좀 이렇게 좀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아이쿠 이 모양 그대로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좀 이렇게 축소해서 그리는 모양이 되겠군요. 2분의 1부터 1을 좀 이렇게 좀 대입하게 되면 거꾸로 이제 1에서부터 0 이렇게 나오는데 거꾸로 대입하더라도 뭐 이게 지금 대칭구조 모양 형태처럼 돼 있어서 모양이 똑같이 이렇게 얻어지겠죠? 그래서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려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그래프하고 직선 y절편이라다가 기울기 2분의 1이면 이렇게 2분의 1,0을 좀 실행해야 되잖아요. 그럼 교점 개수는 당연히 2개입니다라고 풀이를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합성함수 그래프 그려가는 부분들 뭔가 절차를 좀 잘 지키면 되죠. 대입해서 나온 결과 그 결과를 다시 정역을 해서 다시 한번 또 대입해가지고 맨 처음에 주어진 정역 부분에다가 이렇게 좀 그려간다. 그런 좀 절차를 조금 생각하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정역이 주어져 있습니다. 함수 최대값 7도 주어져 있을 때 상수의 L을 구하라 되는데 무리함수는 뭐 그래프 모양이 중요하죠. 이서분면 방향 형태로 좀 그려가는 건데 정역이 그러면 마이너스 2, 4 이런 부분들을 물론 이제 맨 처음 범위가 좀 있는데 최대 최소 구하는 부분들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겠죠. 최대값 부분들은 마이너스 2를 좀 대입했을 때 최대가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a 플러스 2 더하기 2 결과가 7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기항시키면 5가 되겠고 제곱하면은 25 되겠고 그럼 a 값은 23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죠? 이렇게 뭐 그래프 모양만 좀 이렇게 잘 결정하면 어렵지 않게 접근 가능한 게 무리함수의 최대 최소니까 일단 그래프를 중심으로 학습해가는 그 방법을 좀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유리함수 그래프를 평행이동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그래프가 된다 이러겠는데 이런 유리함수 그래프는 제 점근선이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죠. 가장 분모 0 만드는 점근선 x는 1 나누기 할 때 몫이 될 수 있는 점근선 y는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행이동을 하면 제 점근선이 그대로 옮겨가면 되겠죠. 1 플러스 p y는 1 플러스 q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으로 겹친다는 얘기니까 점근선 이 부분들이
x가 마이너스 1이 되겠고 y는 2가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처리 됐습니까? 그러면 p 값은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겠고 q 값은 1 해서 pq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둘을 좀 더하게 해주면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답해가는 과정. 유리함수는 점근선 부분들, 점근선을 중심으로 또 그래프를 그려가야 되는 거니까 점근선이 또 이제 평행이동하고도 연관성 있는 점근선을 중심으로 한 해석 해달라라는 그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유리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와 이것도 뭔가요? 합성함수의 결과가 이제 달라져야 되는데 같게 해야 되겠고 또 자기 자신이 나왔죠. 서로 이제 역함수 관계라는 사실이 중요하겠습니다. gx는 역함수 이렇게 처리되면 유리함수에서 역함수를 구하면 이 부분들은 여기 이제 그대로 똑같고 여기는 이제 교대로 이제 마이너스 5x면서 부를 바꿔주면 되죠. 이렇게 역함수를 자연스럽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뭐 그렇게 좀 테이블에서 풀이를 좀 진행해도 되는데 이렇게 평상시에 좀 역함수 구해가는 부분들 연습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g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해달라 이런 얘기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처리되겠고 마이너스 3 그러면 15 플러스 3 이렇게 해서 18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플러스 2였네요. 와 플러스 2 죄송합니다. 여기가 3, 15, 18 이렇게 쳐야 되겠죠.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3을 대입한가 마이너스 1이 되겠군요. 그래서 정답 마이너스 18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6분 똑같이 쓰고 여기는 자리 바꾸면서 서로 부를 바꿔 써야 되는 거니까 플러스 2 그래서 이제 대입해가는 과정 됐죠. 1번이 좀 바른 답이 돼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뭐 역함수를 구해가는 것도 뭐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니죠. xy 문자 바꿔놓고 x는 y 플러스 5 마이너스 2y 플러스 3 이렇게 해서 정리해가는 것도 xy 마이너스 플러스 5x 이러다가 다 풀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풀이를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x 플러스 2에 이항시켜도 y 되겠고 마이너스 5x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금방 얻어갈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어쨌든 주어진 부분들 합성함수의 한 결과 항상 이렇게 자기 자신이 나오게 되면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 이 사실들을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유리함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모 0만들은 점근선 마이너스 3 생각하면 되겠고 나누기 할 때 몫이 생기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어떻게 죠?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3 그럼 마이너스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 위에 7 이렇게 점 남아서 1, 3, 4분면으로 그려가는 그런 형태 생각을 좀 해보면 되겠죠. 1, 3, 4분면 형태로 이렇게 좀 그려간다 해서 그래프를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점근선 교점인 아이고 이거 마이너스 3 되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이거 좀 잘못된 내용이었고 2,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그러는데 아이고 점근선이 이쪽에 마이너스 3에 있으니까 2, 4분면 당연히 지나죠. 이것도 좀 잘못된 내용. 7 남았으니까 뭐 x분의 7 이런 형태의 평행이동에서 그릴 수 있다. 맞습니다라고 해서 디귿만 맞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래프 이렇게 그리는 거 보여드렸는데 점근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프를 좀 그려간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리함수를 접근해가는 접근법이니까 이런 내용을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유리함수 그래프가 대칭성 물어본 거죠. 두 직선에 대해 대칭일 때 이제 상수 AB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요 대칭인 직선의 이제 교점을 좀 구하게 되면 2x는 8 이렇게 되니까 x가 4가 되겠고 x 4를 대표하면 y 값이 이제 2 이렇게 처리가 되거든요. 원래 이제 유리함수 자체가 이렇게 그려져 갔을 때 y는 이꼴 x, y는 이꼴 마이너스 x,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점근선의 교점이자 이 대칭인 두 직선의 교점 이런 부분들 0,0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그럼 그 점이 지금 4,2가 됐거든요. 0,0이 4,2가 된 거니까 점근선도 이제 4,2 이런 형태로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점근선 x는 a인데 그 부분들이 4였고 점근선 y가 b인데 그 부분이 2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곱하기 해주면 당연히 8입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리함수 점근선에서 그래프 그리고 대칭성 요게 이제 살짝 좀 응용 문제 갈 때 많이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또 학습 잘 해둬야 될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무리함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ABC 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시작하는 점을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x로 마이너스 1 지금 이게 평행이동이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이 부분들이 이제 마이너스 1에서 b 값은 a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c 값은 뭐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2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형태 부분에서 이런 그래프에서 이제 평행 이동들이 이제 이루어졌다 이렇게 좀 생각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0,0을 지나니까요. 대입을 해주니까 루트 b c가 이제 마이너스 1에서 0 이렇게 처리해야 되니까 제곱해서 계산할 거 b 값은 이제 4가 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a 값도 4가 될 거니까 그때 이제 더하기 해달라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처리해주면 4 더하기 4 마이너스 2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는 내용. 당연히 4번이 바른 답이 돼가는 내용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무리함수도 역시 몇 사분면 방향으로 그려져 가느냐 이런 내용이죠. 이렇게 뭐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루트 x,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루트 x 이렇게 각 사분면 방향으로 그래프를 중심으로 또 나중에 해석하면 효율적으로 풀어가는 거니까요. 이렇게 그래프 그려가는 연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원주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다음 중 그 크기가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조합 기호 연산 방법 물어본 거죠. 6 컨비네이션 1 계산 결과 6 되겠고 여기는 6 곱하기 5 나누기 2 이렇게 쳐야 되니까 15가 되겠고 여기는 6 곱하기 5 곱하기 4 나누기 3 곱하기 1 해서 6이 좀 소거되죠. 그러니까 20 이렇게 되는 내용. 요거는 6 컨비네이션 4는 이제 6 컨비네이션 2하고 똑같아지는 거니까 15가 되겠고 여기는 뭐 1입니다라고 처리되는 내용. 당연히 20이 제일 큽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조합 기호 연습 연산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계주 육상 경기를 하기 위해서 6명의 학생들 중에서 1번, 2번, 3번 주자 될 학생을 차례로 좀 뽑겠다 이건지요. 3명을 뽑는 경우수 1번 주자 될 사람은 6명이 있었으니까 6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은 뭐 이렇게 혼자서 계속 들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골라야죠. 그 다음 또 고르기 이렇게 제곱제곱 골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얼마가 되는가요? 6에서부터 최고제곱 3을 좀 곱하기 하는 거니까 6 퍼미테이션 3 순열로 계산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순열의 의미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개의 주사의 AB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수를 AB라고 했을 때 차가 1보다 좀 작거나 같은 경우 수를 구해달라. 그러면 AB가 좀 이렇게 같아지는 경우는 뭐 6가지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있겠고 1, 2, 3, 4, 5, 6 되는데 차이가 1 되는 경우가 이렇게 셋, 넷, 5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5가지. 그런데 이제 둘이 이제 AB 주사위가 있으니까 바뀔 수 있으니까 곱하기 2해서 10가지 처리해주면 6가지, 10가지 해서 전체는 16가지입니다라고 풀이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뭐 일일이 좀 계속 간단하게 좀 조사해주면 나오는 그런 내용이니까 주어진 상황 이해 좀 해가면서 어떻게 효율적일까 이런 거 조금 생각하면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건 16번입니다. 서로 다른 6켤레의 구두 12짝이 있습니다. A, B, B, C, D, D, E, 하나, 둘, 셋, 넷, F 이렇게 가네요. 이렇게 좀 6켤레? 알겠습니다. 4짝을 선택했는데 4짝 중에서 구두 종류가 3개라는 얘기는 뭐 일단 구두 종류 이렇게 6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종류는 좀 골라야 되겠죠. 이렇게 구두 이렇게 쑥 이렇게 고르고 됐습니까? 나머지는 그러면 이제 5종류가 있는데 거기는 좀 왼쪽 신발 오른쪽 신발 이렇게 되는가. 일단은 하나, 둘, 셋, 5개에서 2개 신발 종류를 고르고 그 신발 종류에 이렇게 삐 이거 좀 하나는 뭐 왼쪽 신발 오른쪽 신발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나오는 가지수 2가지 이렇게 좀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른 거는 구두가 이제 왕창 다 나오고 나머지는 이제 구두 종류를 선택하고 신발 왼쪽 오른쪽 이렇게 선택한다. 이렇게 절차를 좀 밟아가면 되겠습니다. 6 곱하기 10 곱하기 4 이렇게 되니까 4, 6, 24에다가 10을 곱하기 했으니까 240입니다라고 풀이해가면 되겠습니다. 절차 갖춰가는 과정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A, B, C, D 5개의 문자를 모두 사용해가지고 120개의 문자, 그렇죠. 5팩토리얼인가 봅니다. 사전식으로 쭉 나열해 가겠습니다. 이때 다음은 단어는 좀 몇 번째 오느냐를 물어봤는데 A 둘 셋 넷 A가 제일 먼저 올 때 B가 제일 먼저 올 때 이런 부분이 다 지나가야 되죠. 그럼 이제 4팩토리얼 24, 48가지가 좀 지나가겠고 드디어 C가 오면서 단어는 CA로 시작하겠고 그 다음 CB로 시작하는 것도 또 지나가야 되나요? 그러면 3팩토리얼 12 이렇게 지나가서 이미 이제 60가지가 좀 지나간 뒤에 나오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CC는 안 되니까 CD 하면서 또 CDA도 있네요. CDB도 또 지나가야 되네요. 두 가지 해서 네 가지가 지나가겠고, 그럼 이제 드디어 이제 CDE라는 단어에 AB. 그다음 바로 단어네요. 그럼 64가지가 돼 있고 그 다음 번째, 그러니까 65번째 단어입니다라고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순서가 좀 정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을 뭐 사전식, 나열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게 좀 이렇게 4팩토리얼, 3팩토리얼 이렇게 해가는 거니까 뭐 순열의 대표적인 예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학습 꼼꼼하게 잘 해둬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6명 일렬로 세웁니다. 처음과 끝자리는 초등학생을 세우지 않는다는 이야기.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이곳에는 중고등학생이니까 합쳐서 4명이잖아요. 세우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초등학생끼리 또 이웃하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이웃하지 않는다. 그럼 풀이 원리가 상대방 먼저 나열이죠. 상대방 먼저 나열. 이웃해도 되는 사람을 이제 먼저 나열하는 겁니다. 가운데다가 이제 그럼 이렇게 넷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운데 쭉쭉 두 명을 나열해 가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중고등학생 남은 두 학생을 나열한 거니까 이 팩토리가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제 초등학생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틈에다가 좀 초등학생을 나열하면 되죠. 3 곱하기 2 이런 형태. 여기 초등 이렇게 나열해가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면 되겠습니다. 맨 처음 끝 부분에 조건이 있어서 조건 처리해줬고, 이웃하지 않는다 부분 조건 처리해줬고, 됐죠? 이렇게 경우의 수가 이렇게 좀 논리 절차를 거쳐가는 거다라고 좀 생각해가면서 분리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12 곱하기 12가 되는데요. 그러면 144입니다라고 해서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조건들 어떻게 처리해가는지, 그리고 이제 각각 이웃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 확실한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함수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보다 클 때 적을 때 되는데 여기 각각 이 참수의 일부분들이군요. 꼭지점 x좌표가 꼭지점 x좌표에 해당하는 부분들인데요. 아랫 부분도 또 마이너스 2a분의 b 꼭지점 좌표에 해당하는 부분들. 그래프 모양을 조금 좀 그려가면서 좀 살펴볼까요? 2가 되겠고 2를 좀 대입해주면은 4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참수 그래프 이렇게 여기 좀 4를 지나야 되는데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여기 꼭지점 되겠고 8 아이고 이렇게 그려져 가는데요. 여기가 이제 4에다가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8 뭐 이런 형태로 해서 그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양이 조금 이쁘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대략적인 감 잡았죠. 이민 실수 x에 대해서 이건 당연히 이제 역함수가 존재하죠. 그림 모양상 이제 1대1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역함수를 gx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a는 4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걸 다시 쓰면 f 역함수에 f 역함수 이렇게 되는 내용이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f를 이제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f 역함수 a는 f4가 되겠고, f를 또 한 번 더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 또 항등함수 처리되니까 f4 이렇게 한 결과가 a입니다라고 처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연산이 훨씬 더 쉽겠죠. F4 4 부분은 이거 감사합니다. 0 이렇게 처리되는 내용이 되겠고, 0 부분이면 감사합니다. F0은 또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 마이너스 8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좀 이렇게 절편에 해당하는 부분들 이렇게 표시한 부분들이 답하고 딱 연계되어 있어서 연산은 좀 쉽게 좀 처리가 돼가는 그런 내용이니까 맨 처음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부분들 당황하지 말고 그래프를 좀 그려서 어떤 상황인지 좀 판단해가는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역함수라는 사실 이건 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역함수를 구해서 풀어가는 부분들이 어려우니까 이걸 제가 좀 이렇게 만들어놨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만들어놔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좀 해결해가는 이 과정.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풀어가는 방법을 좀 제가 제시해드렸으니까 이 내용을 좀 참고해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fx 무리함수 그래프, 역함수 그래프 또 만나는 부분을 풀어가는가요? 역함수 만나는 거 풀어가기 좀 불편하죠. 우리는 그러면 때 이렇게 y는 equal x를 이용해서 관계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가면 되겠습니다. 3분의 5 y를 2만큼 평이동인데 2만큼 이렇게 평이동하면 여기가 2가 되는데 2가 아니죠. 3분의 5니까 요쯤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가다 보면 만나는 부분이 좀 생기겠군요. y는 equal x를 기준으로 좀 풀어가는 것이 효율적이니까 이 다음부터는 좀 연산을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는 x 이렇게 처리해서 루트 마이너스 3x 플러스 5 이렇게 처리해주면 2 마이너스 x 되겠고, 제곱해서 연산 들어가면 되죠. 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x 플러스 4 마이너스 0 이렇게 정리되는데요.
그죠? 아이쿠, 이미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요. 이때 그런데 두 교점 사이 거리 구하라고 했는데 그럴 땐 뭐 그냥 뭐 알파 컴마 알파, 베타 컴마 베타 뭐 이렇게 처리해서 풀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거리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의 루트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럼 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렇게 해서 처리해가는 것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 거리 구해가는 거죠. 두 건의 합은 1이 되겠고 마이너스 1에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루트 5 루트 2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정답은 루트 10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어진 부분들 역함수 역함수 안 구하고 풀고 있죠. y는 equal x 관계로 풀어간다는 것이 좀 아이디어가 되겠고, 그래서 뭐 만나는 교점을 좀 찾아가는데 이게 좀 순간 우리가 좀 당황할 수 있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좀 잘 안 좀 깔끔하게 안 나오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때는 이제 이렇게 알파 베타 이렇게 이게 좀 y는 equal x의 점이니까 당연히 알파 알파 베타 베타 이렇게 처리해서 물론 이제 방정식의 근이 이제 알파 베타가 되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알파 베타를 이용해서 풀어가는 이런 과정을 좀 참고를 해가지고 학습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21번 논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원주고시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집합 x 1, 2, 3들을 정의역이자 공역으로 하는 F가 있습니다. 자신과의 합성함수 했는데 상수함수가 된다 이런 얘기네요. 5, 1, 2, 3, 4 1, 2, 3, 4 1, 2, 3, 4 이렇게 되는데 상수함수가 돼야 되겠다. 일단 뭐 맨 처음부터 상수함수면 되죠. 이렇게 가령 뭐 1, 2, 3, 4 중에 뭐 하나 딱 집어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가는 상수함수. 그럼 뭐 무조건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 집은 숫자가 1이면 1로 가는 거니까 일단 이런 가지수가 네 가지가 나오겠죠. 이렇게 좀 처리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되나요? 한 4개 중에서 3개의 숫자를 골라서 3개의 숫자가 이제 하나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겠죠. 가는 방법이 또 이제 1, 2, 3 중에 하나 이런 형태니까 여기 뭐 3가지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면 되나요? 이런 거로 좀 그렇게 대응되게 되면 이 사란 부분들은 여기 2, 3 나머지 숫자들이죠. 나머지 숫자들 이런 부분으로 대응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응되는 그 두 가지 이렇게 대응되면 되겠죠. 그러면 방금 전에 1, 2, 3이 1로 대응되는 거니까 이런 숫자들은 전부 다 이렇게 하나의 숫자로 가는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상수함수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24가지 이렇게 가지수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는 1, 2, 3, 4, 1, 2, 3, 4, 1, 2, 3, 4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두 개씩 묶는 경우 4 컨비네이션이 그 다음에는 또 2 컨비네이션이 이건 조편성이니까 또 이펙트를 나눠야 되는데요. 와. 그럼 이거는 원래는 몇 가지인가요? 6가지, 3가지가 되는가요? 3가지. 어쨌든 이렇게 조편성으로 두 개씩을 나눠서 판단을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뭐 1을 중심으로 하든지 뭐 어쨌든 하나 중심에서 나오는 숫자가 1, 2, 3, 4 네 가지 중에 아무거나 좀 대응되면 됩니다. 뭐 다른 거로 대응하는 거 보일까요? 이렇게 이제 이런 숫자로 지금 대응됐다라고 생각해주면 당연히 1, 2쪽에 있으면 되고 중요한 것은 3, 4라는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여기 다른 숫자 3이 아닌 다른 숫자 이렇게 덩어리되어 있는 거를 다른 숫자로만 대응되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3, 4라는 부분들이 방금 전에 4로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이 부분들은 이제 4로 이렇게 대응되겠죠. 그럼 이제 항등함수가 돼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 2 부분들도 보여드려야 되나요? 3, 4에다 이게 뭐 1, 2로 이렇게 좀 이런 곳에 하나로 가게 되면 3, 4는 나머지 숫자로 가게 되면은 당연히 또 이제 1로 이렇게 가서 상수함수가 돼가는 거니까 일단은 이렇게 조편성 형태로 좀 묶어서 처리해 주면 되겠고 그 중에 이제 어떤 숫자들은 이제 뭔가 하나 좀 대응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12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36에다가 전체 가지수는 그래서 40가지입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내용. 생각보다 상수함수 계속 나오는 게 좀 많군요. 이렇게 지금 절차를 밟아간 거죠. 대응되는 숫자가 이제 한 개인 경우, 이렇게 그 다음에 또 3개가 묶여있는 경우, 그다음에 2개씩 묶여있는 경우 이렇게 절차를 밟아가면서 풀이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풀이 접근 과정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학습을 진행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1번. 원주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 좀 까탈스러운 면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좀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우리가 신경 써서 풀어야 될 몇몇 문항들 보였는데 이번 기회에 또 학습해가면서 실력 쌓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원주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락환이었습니다.